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개장을 앞두고 하수 처리와 교통체증, 빛 반사 문제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로 인한 주민 불편과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 허가를 받고 연내 개장을 준비 중인 제주 최대 규모의 건물인 드림타워. 건물 외벽이 유리로 돼 있어서 벌써부터 주변 주민들이 빛 반사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1,600개 객실과 식당, 쇼핑몰 등이 본격 운영되면 하루 5,000톤 가까운 하수가 발생하고 주변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에서도 드림타워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문경훈 의원은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이 지금도 포화 상태라며 하수처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하수처리 문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게 문제가 될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는 절수시설과 중수제이용으로 하수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1,700톤은 하천에 방류하고 220톤 정도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순환을 거쳐 나오는 물들도 미니 하수처리장 수준의 이 정화 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방류되는 것은 1일 220톤으로 현재는 계획을 되고 있고요. 또한 광령과 도평 사이 도로를 비롯한 노영 오거리 주변 도로를 서둘러 확충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업체와 주민 사이의 빛 반사 문제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이 개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대안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자들에게 저희들은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식당과 사우나, 공중화장실 등이 하수 발생량 산정 기준에서 제외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서 드림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코로나19 64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64번째 확진자인 관광객 A씨는 지난 17일부터 제주에 머물던 중으로 오늘 오후 서울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었다는 통보를 받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확진 전 제주를 찾았던 경남 확진자 3명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시 바르수산과 오라 골프장, 모살물 2호점을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접촉자들은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수능날인 12월 3일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대면 교습과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기간에 학원, 교습소 강사와 직원도 교육부의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당산봉과 사라봉의 급경사지 정비공사의 토지보상가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문제를 심층 취재해 보도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당산봉에 이어 사라봉 정비공사에서도 보상가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 금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후 박주현 기자입니다. 이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때도 공시지가보다 최고 20배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사라봉 급경사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공사 구역 내 사유지 7필지를 4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필지별로 제곱미터당 1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공시지가와 비교하면 7배에서 최고 22배까지 높은 금액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보상 금액의 기준이 된 감정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 대상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데도 개발 제한이 없는 땅과 비교해 감정가를 산정했고
인근 토지보다도 기준 시세를 높게 책정했다며 감정평가 업체 2곳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청구해야죠. 맞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건 당연히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심의를 해도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감정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당산봉 정비공사의 경우도 감정평가업체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지만 업체의 의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 역시 해당 업체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업체의 과도한 감정가 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도민들의 세금이 허투루밖에 쓰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행정 차원에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정가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잘못된 보상가 지급에 대해 담당 공무원도 함께 책임지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가파도 새싹보리의 원산지 허위 논란과 관련해 사업을 지원했던 JDC가 예산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DC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행위가 협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 법무팀 검토를 거쳐 예산 지원 중단과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DC와 가파도 마을협동조합은 지난해 마을 공동체 사업 협약을 통해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버거운 의료비에 내몰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일부 병원에서는 미보험 진료비에 외국인 의료 수가라는 별도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한 외국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던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 선수금 200만 원을 내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나머지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움을 청한 겁니다. She don't have any relative, family or friend here. Now we sent her to help them. After her operation, we pay all the fee. 미등록 이주 노동자 A씨에게 맹장 수술에 따른 사흘 동안 입원 치료비로 청구된 진료비는 1,000만 원에 가까운 960만 원. 병실료와 식사비 등 항목마다 2배의 외국인 의료 수가가 추가로 붙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진료비 300여만 원보다도 3배나 비싼 진료비가 청구된 겁니다. 병원 측은 외국인의 경우 의사소통 등의 비용이 더 들고 제주에 거주하더라도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미보험 외국인과 동일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의료 수가는 관련법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병원들이 적용하고 있는 상황. 제주에서는 권역 외상센터를 갖춘 종합병원마저 외국인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 각종 외상으로 응급 상황에 해당 병원으로 후송된 미등록 외국인들은 치료보다 먼저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외국에서 온 의료 관광객들과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다친 이주 노동자들은 다르잖아요. 몸도 지금 다쳐서 큰 아픔인데 의료비라는 막중한 부담까지 안게 돼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이제 이들을 위한 의료체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는 오늘 산지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며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오늘 하루 98mm의 비가 내렸고 제주시 12.2, 서귀포 2.3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제주공항에 강풍경보가 발효되면서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비가 그치면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2020년 제주 언론인상 특별상에 이문교 제주 언론인클럽 고문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지역 전현직 언론인이 참여하는 언론인클럽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제주의 언론문화 창달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현직 언론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제주도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고등학생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갔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이민호 군의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 네트워크는 이민호 군이 안장된 양지공원과 제주 학생문화원의 추모 조형물에 헌화하고 이민호 군 유가족과 충북 진천에서 상사들의 괴롭힘으로 숨진 고 김동준 군의 유가족이 현장 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01년 제주시내 여관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66살 양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사건 당시에는 검거되지 않았지만 이후 제주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최근 대검찰청이 성범죄자들의 DNA를 분석하면서 19년 전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 56살 백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0억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식장 사료 납품업자인 백 씨는 2016년부터 양식장들과 허위 계산서 54억 원어치를 주고받거나 2억 원어치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출국하는 바람에 무죄가 선고돼 검찰과 법원이 책임 공방을 벌였던 중국인 성폭행 피고인이 구금된 지 10개월 만에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인 43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항고를 포기했고 출입국 외국인청은 A씨를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